활기찬 하루를 원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쾌한 정보 충족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KBS 목포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황호림 숲 연구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 들꽃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국화향기 그윽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네. 봄꽃은 따뜻한 남쪽 지방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가을꽃은 단풍과 함께 백두대간을 따라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숲에 가시면 가을 들꽃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국과 감국, 그리고 개쑥부쟁이, 용담, 개슴풀, 자주순풀, 또 미역치, 삼부추 등이 앞을 다투어 자태를 뽐내고 있고, 몸을 낮추고 들여다보아야 자세히 볼 수 있는 물매화가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가을꽃 잔치는 길어봐야 앞으로 이 정도인데요. 마지막으로 점딱지꽃이 피고 나면은 이제 긴 꽃궁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가을 들꽃의 백미, 물매화와 매화라고 부르는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특이한 그 들꽃 몇 가지가 금방 나오네요. 네. 뭐 개슴풀도 그렇고 개슴풀, 자주순풀 이것도 이름이 좀 특이하고요. 네. 예, 좀딱지 마지막에 삐튼다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좀딱취, 예. 취나물이고, 예, 취 쪽인데 아주 작다는 얘기죠. 아,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물매화와 매화라는 그런 것들, 물매화?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네. 물매화는 범묘객과에 속하는 풀꽃입니다. 물매화라는 이름은 산 기슭의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물 가까이 자라는 매화를 닮은 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예. 물매화 줄기는 서너개 뭉쳐나고 곧게 서고 높이가 한 10에서 한 30cm 정도 됩니다. 예. 높은 산에서는 8월 말이면 꽃이 피지만 우리 고장에서는 10월 중순경 줄기 끝에 하얀 꽃이 한 개씩 달려서 하늘을 보고 피는데 크기는 100원짜리 동전 정도입니다. 네. 물매화는 숫자 5와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 네. 꽃잎, 꽃받침 조각, 수술, 헛수술 모두가 5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매화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풀꽃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물매화라는 게 범의귀과 네. 이름도 복잡하고요. 과 속했는데도 복잡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아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네. 제가 이제 들꽃을 찾아다닌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예. 바로 이 물매화에 반해서 들꽃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들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매화를 한번 보면은 그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청초하고 소박한 풀꽃에 불과한 듯하지만 예. 자세히 보면은 사군자의 으뜸이라고 하는 매화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고결한 기품, 또 결백한 꽃, 거기에다 단아함마저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카메라 렌즈로 들여다보면은 허수술 끝에 영롱한 진주 같은 가짜 꿀샘은 그 화려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여왕의 왕관을 보는 듯한 그런 가슴을 떨게 하고도 남습니다. 또 그 감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꽃이 지고 나서 풀대 줄기는 보통 다른 풀처럼 갈색으로 변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고고함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매화 중에서도 립스틱 물매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풀도 있습니까? 네. 물매화는 수술 꽃밥이 대개는 연한 미색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 수술에 꽃밥에 변이가 생겨서 붉은색을 띱니다. 마치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말이죠. 예. 물매화 자체가 아주 매혹적인 들꽃인데 거기에다 선홍색 립스틱을 발랐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라디오라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이제 다음 주에 그 립스틱 물매화를 보러 가는데 벌써 마음이 설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립스틱 물매화는 못 보더라도 그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좋아하는 풀꽃이라고 그러니까 물매화는 한 번쯤 저도 꼭 보고 싶네요. 예.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화 쪽에, 물매화 쪽에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신 거 보면은 이 그 물매화라는 것이 어떤
전설 같은 그런 것도 좀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미야는 새벽녘에 반짝이는 별들이 예. 봉일틀 무렵에 가만히 풀밭에 내려앉을 듯한 그런 꽃입니다. 꽃잎은 선녀들의 하얀 드레스를 연상하게 하는데 전설도 아주 비슷합니다. 옛날 하늘나라의 그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선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루는 이제 항소가 들어와서 정원을 엉망으로 망가뜨려가지고 진노한 옥황상제는 황소를 막지 못한 선녀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네. 쫓겨난 그 선녀는 하늘나라 12궁도를 떠돌다가 지치고 힘든 몸으로 걸어 다니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지상에 물이 고인 웅덩이에 떨어져서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물매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녀꽃이네요. 예. 네. 식물 이름에 이렇게 매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매실나무는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먼 땅 위에 고운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꽃으로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꽃 이상의 것입니다. 춘환 속에서 홀로 핀 매화의 고고한 자태는 선비의 고든 지조와 절개로 비유되고 예. 특히 그 청초한 자태와 향기로 인하 매화는 아름다운 여인의 즐겨 비유되었습니다. 옛 사람들의 매화 사랑은 끝이 없어서 예. 매화처럼 꽃잎이 5장으로 매화와 닮은 꽃이 피는 것은 나무와 풀을 가리지 않고 매화로 불렀습니다. 아,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매화로 부르는 그런 식물 이름이 자그마치 70여 종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이 그 꽃잎이 5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매화로 불리는 식물들을 소개해 보면요. 예. 우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로 알려진 암매과의 암매가 있습니다. 암매. 예. 예, 한라산에서 아주 귀하게 자라는 멸종위기 1급 식물인데 돌매화라고도 부릅니다. 암매는 마치 익기 위해 매화꽃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미과의 황매화는 꽃이 노랗게 피기 때문에 황매화라고 부르는데 네. 겹꽃은 또 죽단화라고 부릅니다. 죽단화. 예. 예. 또 추위를 뚫고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받침꽃가에 남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네. 남매의 납자는 섣달을 의미하는데 섣달의 피는 매화라는 뜻입니다. 또 범의귓가에 매화 말발돌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네. 예. 말발돌이를 닮았으면서 꽃이 매화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2급인 매화오리과에 매화오리나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 나무도 꽃 모양 때문에 이름에 매화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매화라고 불리는 풀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풀 이름에도 매화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매화 마름, 매화 노루발, 또 금매화, 매화 바람꽃이 그런 경우인데 또 지리산에서 처음 발견됐던 모데미 풀은 운봉 금매화, 예. 또 나도 양지꽃은 금강 금매화, 물살이 풀은 풀매화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진짜 그 매화라고 불리는 이런 꽃들이 많은데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아름답다 한 것이 범위기과의 물매화. 물매화.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쪽에서 많지는 않고요. 네. 일전에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청오리 쪽에 가면은 물매화를 볼 수가 있고 아, 예. 와페도에 가시면은 아주 귀한 립스틱 물매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시간 내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찾죠? 제가 살짝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오림숨 연구가였습니다.